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24일 마감 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수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평선,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불려왔었던 60일 이평선도 이탈을 했으니까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등락 구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시점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 수 있죠. 언제 뭐 62평 지지할 거다, 어디서 나올 거다, 또는 뭐 여기가 고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모두 다 확인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이제 뭐 하락하는 부분, 2% 하락한 걸 가지고 하락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으니까 매도해야 되느냐? 절대 그거 아니죠.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지, 그리고 그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훼손된 내용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즉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원전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원전을 주도하는 나라는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원전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수출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그건 AI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뭐 원전을 키우고 직접적으로 원전을 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불편한 내용일 수 있는데, 원전은 많이 남는 산업군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올 리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원전에서는 1등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원전 1등은 어디냐?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3등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왔고,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의해서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데 중국과의 싸움이 걸려있죠.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 1등하고 2등은 맞거든요.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원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미국 본토에다가 불가능합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지속 가능하다. 그렇죠? 단순하게 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끝냈고 앞으로 뭐 다 올랐으니까 팔고 이동하고 이런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가 맞춰져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입니다. 1월과 2월 달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약간 조정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4월 달에 조정폭이 조금 깊어졌었던 건 미국에서, 즉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충격이 그렇게 딱히 없었죠. 그래서 11월 달까지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AI 관련주들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당연히 원전 모멘텀도 4월과 5월 달 지나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를 그냥 뚫어버렸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신고가를 뚫은 종목군들 보여드릴게요. 현대건설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여전히 AI 반도체 관련주죠. 그리고 삼성전자 드디어 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어요. 이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된다, 이것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였느냐,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순환매를 타고 가고 있다. 하이닉스가 강할 때 또는 삼성전자가 강할 때 어디까지 강하다? 원익홀딩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어때요? 8월부터 시작해서 그쵸? 6,000원짜리가 3만원을 넘어가는 4만원 근처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쉬는 구간은 있죠. 이런 쉬는 구간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매물 소화 과정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전체적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느냐.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같이 올라가죠. 근데 현대건설 이때는 적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4월 지나고 5월 지나고 6월 지나고 상승폭을 키우죠. 이때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2월 달까지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쉬었지만 돌파 이후에 상승. 그렇죠? 7월 달 되기 전에 이미 25년도에 거의 뭐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근데 애초에 답을 줬다는 겁니다. 언제? 1월과 2월 달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을 봐라.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면 안 된다. 그리고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릴 건데,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눌러보시면 내가 언제 매매했고
언제 매도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B가 매수고요. S가 매도입니다. 어때요?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았고 돌파하는 구간을 매매 구간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관세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때도 반등 확인하는 족족 매수 구간을 잡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188%까지 수익 구간이 커지죠. 그리고 다시 반등 확인이 되었었던 8월달, 9월달에도 어때요?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여기에서 시세 구간이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미국에서의 모멘텀이고 미국에서의 모멘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던 2050년까지 진행되는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 자,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로봇까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런 결과 어때요? 5월달에 신고가를 만든 결과 시세 구간이 강하게 발생했고 11월 7일 날 매도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101% 동일한 부분이 뭡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했다는 점. 답을 보고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인데 24일 날 하락했습니다. 2% 하락해서 끝났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자, 요런 내용도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뭐 시장에 불안 요인을 줄 수 있다, 외환위기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24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한국은행에서 구두 개입을 했죠. 정부에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뭐 돈을 썼다기보다 무언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환율이 여기 보시면 급락했어요. 144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워낙 강세 기조로 돌아섰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뭐 보합권에 끝나거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폭 내리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발생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높아지는 게 주식시장에 나쁘지 않다고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적용된 결과입니다. 어떤 특정한 힘의 개입으로 인해서 시장의 뭐 중요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잖아요. 그럼 시장은 역으로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시장은 그냥 내비두는 게 가장 좋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환율이 꾸준하게 올라왔었던 뭐 6월달 이후의 상황을 본다면요. 어떤 상황이죠? 시장 신고가 쉬었고 신고가 또 쉬었고 또 신고가. 그리고 여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쉬는 거죠.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에 대한 상승 폭을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6월 달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1460원, 70원대까지 거의 한 80원 정도? 1500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정치적인 내용들이 막 돌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혼란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환율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워낙 강세 기조로 돌아요. 이때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이건 마지막 시세가 되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는 수출 기반으로 산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기반, 즉 달러를 가지고 오는 원화 표시 실적을 냈을 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환율이 높아지는 게 국가 경쟁력 차원, 여기에 좋으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가에는 나쁘겠죠. 근데 이 물가에 나쁜 만큼 기업들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가 상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무언가 한국에서 뭔가 부채를 못 갚을 수 있는 상황, 외환 보유고가 털려나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 이러면 외환위기로 번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뭐 나라 걱정을 하면서 환율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막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시장 그냥 두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는 건 주식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 본질은 뭐예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유인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환율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 전혀 상관이 없다. 단지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을 줬을 뿐이고 그 조정 구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고
그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 추세는 유지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모두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4일 날 장 마감하고 난 뒤에도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 주도주군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시장은 그냥 하루 쉬었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관련주들 원익홀딩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한 3% 정도 시장이 등락폭이 조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 정도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때요? 주도주는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소폭 약세 마감, 시장이 붙들려 있는 만큼 반등까지 며칠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미국 시장의 반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원전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시공 쪽에 대한 모멘텀, 이건 뭡니까? 현대건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까지 이번에는 현대건설하고 같이 매수 구간을 잡았거든요. 왜? 같이 움직였고 반등 구간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확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모두 보유해야 될 때가 됐고 반등 확인 구간별로 타점을 잡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단 신고가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거기엔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이고 현대건설까지 포함이 된다. 그리고 주도주 순환매는 계속되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원전, 반도체, 조선, 로봇, AI 관련주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런 종목군들이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로보티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했었던 이유 뭡니까?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가 좋아지고 있는 이유 어디서 만들어요? 미국에서 만듭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AI 전쟁을 치르고 있죠. 여기서는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력이 필요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원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SMR,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종목은 어떻습니까? 근 2년에 걸쳐서 급등세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최근에 조정 구간이 있지만 SMR에 맞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빠졌으면 이미 저가 이탈 나오고도 남았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를 냈고 몇 달 동안 가격 유지한 결과 매수 이후에 딱 2달이 채 되기 전에 101%의 수익 구간,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군들, 원전 관련주들,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보겠습니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지속적으로 잡았고 돌파 구간, 다시 반등 확인 구간에서 매수 구간, 그리고 다시 반등 확인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은 결과 쭉 보시면 이번 물량은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7월 달까지 매매했었던 결과는 151%, 117% 이렇게 수익 구간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7월 초에는 188%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등락군을 굉장히 막 신경을 쓰고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문제가 없음에도 우리가 뭔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한두 번 손해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하면서 어떻게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요런 시세 구간을 놓치는 게 중요합니다. 요런 걸 한번 놓치게 되면 추격하게 되고 손절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188%의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항상 쉬는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이 쉬는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쭉 올려서 보면 뭐 반등을 줄 때도 있고 조정을 줄 때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브로드컴 실적이 나오기 전에 브로드컴 실적이 중요하다. 근데 브로드컴 실적이 잘 나왔지만 무언가 마진에 대한 26년도 마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주면서 시장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거의 한 15일 이후에 어떻게 됐죠? 시장 반등하면서 주가는 다시 강세 구간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보잖아요. 어때요? 반등 확인 후에 매매 구간 13% 수익,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죠. 그리고 반등 확인 후에 매매 구간, 하락하는 부분 확인하고 매도 구간 잡은 결과 54%의 수익 구간, 그리고 또 빠지죠.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브로드컴 실적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습니다. 확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가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반등 확인 구간을 기다리시고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할 매수 관련된 내용,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